남산의 고요한 아침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경주의 작은 마을에서 내 살배기 지은이는 할머니 수아의 무릎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비록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지은이의 다른 감각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했다. 특히 할머니가 들려주는 남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녀의 상상력은 더욱 생생하게 펼쳐졌다. 우리 남산은 신성한 곳이란다. 지은아, 수아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산신령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연의 영혼들이 춤추는 곳이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산은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었단다. 지은이의 아버지 민호는 엔지니어로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도 어머니가 들려주는 남산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자신의 딸이 시력을 잃은 후로는 더욱 영적인 것들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의 새엄마 혜진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지은아, 오늘 남산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가고 싶어요. 지은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진은 아이의 손을 잡았고 둘은 이른 아침 산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수아는 평소와 다른 불안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실루엣이 어둡게 느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산과 교감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혜진이 지은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남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은이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발 아래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머리 위로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음까지. 그녀의 귀는 모든 것을 놀라운 선명도로 포착했다. 혜진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지은이를 이끌었다. 하지만 산을 오르면서 그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기를 반복했고 목소리도 불안정해졌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의 노래도 멈췄다. 지은이는 직감적으로 뭔가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때 혜진이 갑자기 멈춰 섰다. 지은아, 잠깐만 여기 서 있으렴. 내가 길을 확인하고 올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진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홀로 남겨진 지은이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른 감정이 피어났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남산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거대한 날개짓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아는 창가에 서서 남산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산과의 교감이 그녀에게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재단으로 다가가 향을 피우기 시작했다. 산신령님, 우리 지은이를 지켜주세요. 수아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한불이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의 의식은 점차 다른 차원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은빛 날개를 가진 존재가 폭풍 우치는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었다. 민호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혜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지은이와 함께 남산에 갔다는 게 걱정됩니다. 수아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민호야, 서둘러야. 나도 같이 가겠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긴박감이 묻어났다. 민호는 어머니의 영적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등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남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나뭇가지들이 불길하게 흔들렸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산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이쪽이에요, 어머니. 민호가 흙바닥에 남겨진 발자국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 옆에는 이상한 모양의 자국도 함께 있었다. 마치 거대한 새의 발자국 같았지만 그들이 아는 어떤 새도 이런 크기의 발자국을 남길 수는 없었다. 수아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그녀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풍경 소리 같으면서도 그보다 더 신비로운 무언가였다. 민호야, 들리니? 수아가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신비로웠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손바닥을 펼쳤다. 그녀의 손바닥 위로 은은한 빛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머니. 민호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지은이가 부르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야. 갑자기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근처에는 어떤 절도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민호야, 서둘러야 해. 산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어. 그들이 산길을 더 오르자 주변의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가지들이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바람도 한 방향으로만 불어왔다. 수아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저기,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멀리 나뭇가지 사이로 혜진의 분홍색 스카프가 보였다.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큰 번개가 번쩍였다. 천둥 소리와 함께 멀리서 거대한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홀로 남겨진 지은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이 특별한 소리를 포착했다. 마치 비단이 하늘을 스치는 것 같은 부드럽고도 강력한 날개짓 소리였다. 누구신가요?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 대신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거대한 무언가가 그녀 곁에 내려앉은 것이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고 부드러운 깃털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은빛 새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새가 아닌 남산의 수호신이었다. 그의 날개는 달빛처럼 빛났고 눈은 오래된 별처럼 깊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산신령님이신가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빛 수호자는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그의 존재는 지은에게 이상한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수호자는 한쪽 날개로 지은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지은은 남산의 오랜 역사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들, 산이 간직해온 비밀들,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이 산이 맺어온 특별한 인연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은이가 다시 물었다. 수호자의 깃털이 부드럽게 떨렸다. 그때 지은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의 작은 열쇠였다. 열쇠를 쥐는 순간 지은의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마치 오래된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수호자는 부리로 열쇠를 가리켰고
지은은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수호자의 날개 아래에서 그녀는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다. 지은아,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호자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그가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수호자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지은아, 수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수호자는 천천히 일어섰고 지은은 그의 날개가 펼쳐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수호자가 날아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부리가 그녀의 이마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다. 마치 오래된 약속이 새롭게 맺어지는 것 같다. 민호와 수아가 가까워질수록 수호자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지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열쇠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혜진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가 지은을 남겨두고 온 곳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산이 그녀를 막는 것만 같았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길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었다. 이럴 순 없어. 혜진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엉켰다. 처음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신성한 산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치 오래된 영혼들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혜진은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 소리들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왔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했나요? 바람이 물었다. 무고한 아이를 두고 왔지요. 나뭇잎들이 속삭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들이 노래했다. 혜진은 쓰러질 것 같은 기분으로 나무에 기대었다.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와 처음 만난 날, 지은이를 처음 본 순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온 질투와 불안까지.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혜진이 흐느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나무들 사이로 은은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녀를 인도하는 것 같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그녀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후회를 느꼈다. 그것은 들킬까봐 두려운 것과는 다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였다. 바로 그때 거대한 은빛 날개를 가진 존재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혜진은 얼어붙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전설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생명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아직 기회가 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에는 산이 그녀의 길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나뭇가지들이 살짝 움직이며 그녀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 멀리서 민호와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폭풍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것임을 알았다. 민호와 수아가 마침내 지은이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다. 작은 공터에 서 있는 지은의 주위로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상한 빛을 발하는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다. 지은아, 민호가 달려가 딸을 품에 안았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영적 감각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아빠, 할머니, 지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지켜준 분이 계셨어요. 은빛 날개를 가진 분이. 그녀의 말에 수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예지몽에서 본 그 존재였다. 그때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뉘우침의 빛이 서려 있었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은이가 들고 있던 열쇠가 갑자기 강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으로 변하며 공중에 떠올랐다.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이건 남산의 옛 비밀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산의 수호자가 선택한 순수한 영혼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은이가 열쇠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무들 사이로 은은한 빗줄기가 스며들었고 그 빛은 마치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한 방향을 향해 모여들었다. 저기! 민호가 숨을 들이켰다. 빛이 모이는 곳에는 오래된 바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에는 작은 열쇠 구멍이 빛나고 있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산이, 그리고 산의 수호자가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거대한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빛 수호자가 그들 위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그의 날개에서 떨어지는 빛나는 깃털들이 마치 축복의 비처럼 내리쬐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이 열쇠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수백 년 된 지혜가 그녀를 통해 말하는 것 같다.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남산의 비밀이 마침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바위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열쇠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수아는 손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민호와 혜진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속삭였다. 이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이었다. 지은이가 열쇠를 바위의 작은 구멍에 가져다 댔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가 천천히 열쇠를 돌리자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위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고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빛 속에서 환상 같은 장면들이 펼쳐졌다. 수백 년 전 신라 시대의 한 가족이 이 산에서 은빛 수호자와 맺은 약속이 보였다. 그들은 대대로 산의 비밀을 지키고 그 대가로 수호자의 축복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가족의 피가 바로 수아와 민호, 그리고 지은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 했는지. 그녀의 눈에서 진실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이가 천천히 혜진에게로 걸어갔다. 새엄마, 지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알아요. 새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녀가 작은 손을 뻗어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바위에서 나오는 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은빛 수호자가 다시 한번 그들 위로 날아올랐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날개는 마치 달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우리 가족이 새로운 약속을 맺을 시간이에요.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민호, 지은, 그리고 혜진의 손을 함께 잡았다. 은빛 수호자가 그들 주위를 천천히 선회하며 빛나는 깃털을 뿌렸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은의 눈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다. 그녀가 처음으로 흐릿하게나마 빛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완전한 시력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이건 축복이에요.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혜진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바위의 빛이 천천히 사그라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밝은 빛이 자리 잡았다. 은빛 수호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의 모습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영원히 그들의 가족을 지켜볼 것이었다. 지은이의 손에 들린 열쇠는 이제 평범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요. 민호가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들이 산을 내려가는 동안 남산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배웅했다. 앞으로도 이 산은 그들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한 채 묵묵히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여러분,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이 발견한 특별한 비밀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